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금융청이 JVCEA와 STO 협회 금융상품 거래 협회로 인정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일본 금융청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블록체인 협회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금산법,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JVCA가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은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일본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오히려 더욱더 규제를 많이 받게 되면서 중국계 거래소 쪽의 레버리지가 더욱더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좀 발생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비트맥스가 일본에 대한 철수가 일어났던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더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테더의 발행량이 22일부터 엄청나게 찍어내더니 그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4월 30일에서 5월 1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1000만, 1500, 1.2억, 3000만, 그리고 1200만 개, 5000만, 1000만, 그리고 쭉쭉 올려서 또 보게 되면 또 8천만 정도가 찍히게 됐는데 요 4월달 단기간이 이렇게 많이 찍어냄으로써 그거에 따른 추세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그 추세를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자리적 위치를 보게 되면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하죠. 일정도 한번 볼까요? 22일부터 시작을 하는 이 시점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에 있었을 때도 이런 발행량이 늘어나면 앞으로에 대한 추세가 조금 더 좋아지겠구나. 그 발행에 대한 규모도 크면 클수록 그만큼 펌핑에 대한 능력도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가 7일 이동 평균에 작년 8월 이후 최대치 111개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2019년도 8월 2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3월 초 이후 11% 이상 증가했으며 암호화폐 트래커와 인덱스 펀드 제공업체 스택의 공동 창업자는 일반 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가 늘어난 것은 장기 보유자가 보유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시 온라인 상태로 돌아온 결과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 또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도 저는 매우 존중을 하고 공감도 되지만 또 하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파생상품 거래소가 대거 많이 생겼고 거기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는 상위 순위에 높은 분들이 각 거래소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엄청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일반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 주소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위스 크립토 은행이 XRP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나왔는데요.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플랫폼 XRP를 추가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용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이제 XRP 입금 거래 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스위스 프랑, 유로, 싱가포르 달러, US 달러까지 XRP를 매매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스위스의 크립토 은행이다 보니까 가능한 거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은행들은 오히려 FATF에 대한 7월, 8월 이후부터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이지 당장 XRP를 사용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스텔라 재단에 좋은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엘립틱의 제휴를 맺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텔라 트랜잭션, 원래선 자금 세탁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제재 분야에 모니터링 되고요. 미디어는 프라이버시 영향을 받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고 평했다. 이 말의 의미는 FATF에 대한 사전적 조치 부분에 대한 제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이더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 6개월 동안 6.5개 달러 이상 증가를 시켰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만 봐도 이더리움의 보유량 자체가 엄청 많이 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검색 엔진 덕덕고가 아담 코크란의 임원은 이더리움의 자산 활동, 유동성, 수익성을 시장 조작을 조사하기 위해 상위 1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 주소를 수동으로 조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크란은 기존 고래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더리움을 5억 5천만 달러 이상에 증가시켰다고 말을 했는데요. 코크란에 따르면 그것은 단지 기존의 고래들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래소 쪽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 빨간색의 글자로 써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새 고래와 기존 고래를 합치면 반년 동안 이더리움의 신규 구매로 6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사들였는데 2019년도 전체 비트코인 유입액의 총액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상을 추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지원되는 거래상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다이, 지캐시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출범시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엑셀레이터는 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과 데이터 공유, 공급망의 금융, 디지털 자산 거래와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정부, 에너지, 교육, 물류, 제조, 농업의 공공복지를 위한 기술 개발 작업도 지원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로 대전환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기능의 분류의 색깔별로 되어져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 분산한 데이터 관련 기능을 집중 통합하여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관련 부서를 신설을 해서 지능형 정부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거를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공공의 데이터 기능을 해당 국민들한테도 제공을 해주고요. 지금 정부 3.0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빅데이터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분 유료도 있지만 그래도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많이 있다라는 걸 또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정부가 이런 쪽에서 많이 쏠리게 되면 앞으로 국정 운영 부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해지고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도 더욱더 신뢰도 높게 쌓이게 되니까 비용도 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서 국민들의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3배 더 고박스의 비트코인 단타 상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3배를 추적하는 투자 상품을 새롭게 추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 투자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고박스에서는 좀 새로운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베어, 불 해가지고 뭐 하는데, 뭐 기존의 금융상품을 갖다 쓴 배경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지수, 레버리지, 인덱스 부분에 관련된 레버리지와 그리고 인버스가 있죠. 네, 그거와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규제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7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XRP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은요. 왜 그러냐면 FATF에 대해서 개정안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막 나머지에 있는 국가들도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코인 회사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안 생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그런 언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뤄진다. 이번에 애널리스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일주일 안에 2만 달러까지 급등 가능성이 보여진다 라고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중국의 대형 마이닝풀 비트탑의 대표가 웨이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전후로 최저점, 반감기 최고점 형태에 대한 주기적 흐름을 나타냈다.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주구장창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항상 반감기 이후 1년 동안은 핫했던 게 계속 패턴이 동일했거든요. 1차, 2차 부분은 똑같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시점으로 갈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신 거죠. 이분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분도 분석을 꽤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감기 시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꽤 재밌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었죠. 이렇게 5월의 반감기 거침없는 상승세, 비트코인 1만 달러의 눈앞에 곧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는 비트코인 급등은 단기간 워낙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상승하다 보니 RSI 100에 육박을 했다. 지난해 300% 상승 랠리의 시작에 알린 기술적 지표와 일치하는 현상으로 지난해와 같은 폭발적 상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 진단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이 오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 전환을 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유턴을 해 주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선물의 숏 포지션이 대량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롱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소식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더 짙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거기에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내용은 중국의 웨이버에서 실시간 검색 순위 6위에 비트코인 반감기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꽤 많이 임팩트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국인들한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기관의 움직임이 가시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뭐 중국의 디지털 위안 앱에 대한 유출도 나왔고, 뭐 6월달 또는 7월달에 벡트의 이제 앱의 콜라보가 스타벅스에 있는 게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6월과 9월 사이에 있는 내용이 아주 스트레이트로 여러 가지 소식이 따닥따닥하게 붙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또 여러가지 재미있는 현상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이 이번 3반기에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디지털 금으로 도약한 비트코인 대규모 상승장에 준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질병군 때문에 신흥국 또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화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찾는 대안 쪽이 꽤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